여야가 논란이 많던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다음 달 1월에 합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선거법 통과시키고 나면 개헌도 논의하자는 자유한국당 의견도 받아들여졌습니다. 손학규, 이정미 대표는 나흘 만에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박하정 기자입니다. 두 차례나 기자회견 시간을 미루며 격론을 벌인 끝에 여야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합의 처리를 전제로 1월 임시국회 처리라는 시한도 못 박았습니다. 올해 말로 끝나는 정치개혁특위 시한을 연장해 세부 쟁점을 다루기로 했습니다. 비례대표를 포함한 전체 의원 숫자, 즉 의원 정수와 지역구 선출 방식 등을 정개특위 합의에 따르기로 한 건데 의원 정수는 늘리더라도 10%, 즉 30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선거제와 연계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도 합의문에 담겼습니다. 법안 개정과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 바른미래, 민주평화, 정의 등 소수 야3당은 일단 큰 산을 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손학규, 이정미 두 대표도 나흘 만에 단식을 풀었습니다. 승자독식 양당제의 악순환을 끝장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 그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물러설 수 없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법률로 딱 못 바뀔 때까지 우리 싸움은 중단할 수 없죠. 여야는 또 모레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는 유치원 3법을 적극 논의해 처리하고 채용비리 국정조사 특위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네, 박하정 기자, 논의에 들어갔을 때 그러면 제일 치열하게 맞붙을 쟁점이 뭐가 될까요? 아무래도 의석수 문제로 보입니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지금보다 비례대표 수 늘려야 가능합니다.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건 찬성할 의원이 없을 테니 결국 전체 국회의원 수가 지금 300명보다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소극적인 민주, 한국당이 국민이 동의하겠느냐 이렇게 언급하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오늘 합의문에서 의석수는 늘리더라도 10% 이내로만 한다고 적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오늘 합의문에는 또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석패율제 도입도 적극 검토한다는 문구도 들어갔는데요. 이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염두에 둔 제도인데 지역구에서 아쉽게 떨어져도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게 해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만 의석을 싹쓸이하는 걸 방지하자는 취지입니다. 이게 결국은 국회의원 본인들 당선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셈법들이 다 다를 것 같은데 한 달 안에 과연 합의가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합의 직후에 각 당의 반응을 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정치판 근본 개혁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어떠한 선거제도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가 선거제 개편 합의안을 도출하면 지지하겠다는 뜻을 임종석 비서실장을 통해 전달했는데요. 국회가 논의 테이블에 앉게 된 건 맞지만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선거제 자체도 이해관계가 당별로도 또 지역구냐 비례냐, 초선이냐 중진이냐 다 엇갈리는 데다가 한번 좌초된 개헌 논의까지 더해지면서 약속대로 1월 합의 처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SBS 박하정입니다.